반갑습니다. 웃는 치과의사 오원장입니다. 오늘은 재교정에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정 치료를 어렵게 받았는데 이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재교정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건축하는 걸로 비교를 해보자면 건물을 짓거나 아파트 혹은 집을 지은 다음에 그 부분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재건축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 교정 영역에서는 재교정 문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서 제가 상담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크게는 한 3가지 정도 분류를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애초에 진단이 잘못된 거죠. 발치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인데 발치를 하고 진행하다가 잘 안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이를 뺐어야 되는데 빼지 않고 무리해서 확장해서 진행하려다가 잘 안 된 경우가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진단은 잘 됐어도 의료진의 실력이 좀 부족한 경우들도 일부분이 있더라고요. 경험이나 실력이 좀 부족한 경우에 치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제가 보긴 했습니다. 세 번째는 환자 측면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환자분의 협조도가 굉장히 부족한 경우, 예를 들어서 내원을 잘 하지 않으신다거나 아니면 교정 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동안에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런 문제들이 또 한 가지 있을 수 있고, 치아 뿌리가 너무 짧거나 아니면 치아 이동 속도가 현저하게 적은 경우, 이런 경우들도 드물게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재교정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면서요, 재교정 치료가 어떻게 다시 진행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다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재교정 치료가 처음에 했던 교정 치료만큼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환자의 경우에는 당시 24세 여자분이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저를 찾아왔던 거는 교정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금속 메탈 브라켓과 와이어가 부착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제 위에서 2개, 아래에서 2개 발치를 동반한 교정치료를 했는데 무려 4년 이상 교정치료가 진행이 됐는데 교정치료가 자기가 보기에는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느낌을 받았고, 그 당시 담당하셨던 원장님이 교정치료가 거의 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자기가 봤을 때는 교정치료가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됐는데 해줄 게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걱정이 돼서 저한테 이제 상담 요청을 하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이분이 교정치료를 다시 하기를 원하셔가지고 기존에 있던 교정 장치들을 다 제거를 하고 우선 먼저 평가하는 작업부터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아 상태를 보니까 이렇게 물리고 있어요. 비교적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가 고르고 중심선도 잘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이걸 보고 느꼈던 거는 위의 치아가 아래 치아를 좀 많이 덮고 있는 딥바이트라고 얘기하는 과계교합 상태인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입을 살짝 벌려보면 아래쪽의 교합 평면이 이렇게 곡선으로 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에는 비교적 일자로 평평하게 돼 있었는데 아래도 그럼 일자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래쪽이 이렇게 휘어져서 곡선으로 교합 평면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벌써 이제 교정 치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옆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아래 앞니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교합 평면의 부조화로 인해서 이 어금니들 쪽에 교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들이 교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걸 볼 수 있었고, 이게 이제 위의 치아들의 배열 상태인데요. 발치 공간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고 좀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래쪽에서도 치아들이 안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엄청 이상한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가 깊게 물리고 있고 아래 치아들이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그리고 발치 공간이 닫혀져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환자분은 얼굴의 정면에서 봤을 때 비대칭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죠. 눈을 연결한 선하고 양쪽 입꼬리를 연결한 선이 평행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이 눈을 연결한 선하고 교합 평면이 평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비대칭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의 치료 목표를 설정을 했죠. 우선 먼저 닫혀져 있지 않은 발치 공간들을 다 닫기로 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교합 평면이 곡선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평평하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어금니들의 맞물리는 관계를 개선하기로 했고요. 4번째로는 비대칭까지 좀 개선하는 걸 치료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분이 이미 한 4년 이상의 교정치료 기간을 소모하셨지만 이런 것들을 잡는 데는 아무래도 1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교정 장치를 다 부착해서 치아 배열들을 정상적으로 배열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앞니 치아 뿌리 사이 쪽에 스크류를 식립해서 이걸 기둥으로 삼아서 치아들을 상방으로 이동하면서 한쪽을 조금 더 올림으로써 비대칭 있는 부분을 개선하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일정 부분 시간이 흐르니까 아래쪽에 교합 평면이 이렇게 펴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만 돼도 발치 공간들이 다 닫힌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셰프들이 요리를 하면 쉬워 보이지만 막상 내가 하면 그 맛이 안 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단계별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건너뛰고 급하게 치료를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교합 평면이 무너지면서 발치 공간이 닫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개선하기가 되게 힘들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도 치아 배열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 정도 됐을 때가 한 8개월 정도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평가를 한 거예요. 비대칭에 대해서. 그래서 봤더니 아직도 이 왼쪽이 조금 더 내려와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교합 평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왼쪽을 조금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환자분의 치아 배열과 비대칭이 좋아졌다는 판단 하에 스크류를 제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더니 눈을 연결한 선하고 특히 철사 라인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평행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정도만 돼도 예전보다는 기울었던 교합 평면이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1년보다는 좀 더 걸려서 비대칭을 개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처음하고는 완전 다르게 모든 치아들이 쫙 톱니바퀴 맞듯이 맞췄고 비대칭 느낌도 많이 개선된 상태로 저희가 치료를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중간에 교정 치과를 변경하신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교정 장치를 다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니까 의료진하고 충분히 상의하셔가지고 바라고 원했던 치료 결과가 그쪽 병원에서 잘 달성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처음 했던 병원에서 마무리를 하시는 게 비용을 2번 들이지 않으니까 제일 좋은 일이겠지만 그런 게 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병원을 변경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건축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단독주택을 짓는다고 생각해봐요. 그거를 짓다가 다시 펄고 다시 지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원하는 곳을 잘 선택하셔서 그쪽이랑 같이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교정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랑 비슷한 사례를 성공적으로 치료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치과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포트폴리오를 보고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정치과를 선택할 때도 다양한 환자분들의 사례들이 이렇게 진행됐고 나랑 유사한 사례가 진행된 경험들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저는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보고요. 비용이 낮거나 혹은 너무 상업적인 곳은 좀 피하시라는 게 제 조언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기억에 많이 났던 게 벌써 꽤 오래전 일이거든요. 이분 치료한 게 한 16년 전의 일인데 이분이 저를 보고 상담하면서 몇 마디 꺼내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죠. 그때 늘었던 느낌은 진짜 속상하겠구나. 이렇게 속상한 마음을 어디 가서 표현할 길도 없겠구나. 왜냐면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된 일이잖아요. 이걸 가족이나 뭐 지인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 선택해서 생긴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속상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저를 만나서 이렇게 우시는 걸 보고 많이 달래드렸죠. 크게 뭐 건강에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하면 좋아질 수 있다. 시간만 조금 더 걸릴 뿐이다.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치료가 잘 돼서 특별한 문제 없이 깨끗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첫 번째 교정 치료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재교정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시는 것을 제가 꼭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정 치료를 어디서 받으셨는데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고민이시라고 하면 교정 치료를 담당하는 주치의하고 충분히 상의하셔가지고 원래 우리가 수립했던 치료 목표와 치료 계획들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이나 불안한 거에 대해서 의료진한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가셔가지고 신중하게 병원을 옮기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교정한다는 건 간단한 일은 아니니까 병원 옮기는 것도 간단하지 않으니까 기존에 있는 병원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를 먼저 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